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챕터 1 일반 화학부터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수업이죠. 자, 이쪽 일반 화학 파트는 사실 이제 우리 60문제 시험 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산업기사처럼 일반 화학이라는 과목이 따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통합 60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설명했었죠. 그냥 위험물 자체가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화학적인 성질, 화학적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화학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화학을 난 아예 모른다, 화학을 처음 접하고 뭐 예전에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되게 이제 뒤에 이제 화학 물질을 이해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물질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 뭐 화학 물질, 아니면 어떤 물질, 방사능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물질은 뭐냐면 어떠한 이 공간을 채우고 있고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철, 목재 등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포인터도 자, 이렇게 어떠한 부피를 갖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죠. 자, 이런 것도 물체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리모컨, 빔 프로젝터 리모컨도 자, 공간을 채우고 있죠. 이 둥그런 네모난 부피를 갖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티슈도 공간을 갖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 철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물질입니다. 공간을 갖고, 저도 물질이죠. 공간을 갖고 있고 자,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물체는 뭔가요? 물체. 물질, 한마디 물질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물과 순물질로 구분을 합니다.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자, 화합물 단체, 순물질은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어떤 거냐면 뭐 CO2라던가 H2O 이런 것들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이거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중학교 거치면서 다 배웠던 거죠.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순물질은 뭐냐면 자, 일정한 조성을 가지며 독특한 성질을 가진다. 자, 그래서 모양, 맛, 냄새 등에 의해서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소금 물질이잖아요. 이산화탄소 물질이죠. 물도 물질, 뭐 황구리, 단일 원소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단체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및 동소체라고 해서 자,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물의 피. 이거 인의 화학식이거든요. 인. 근데 피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적린이라고 하고, 피가 4개 있습니다. 어차피 인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죠. 인이 4개입니다. 이걸 우리가 황린이라고 해요. 어쨌든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 이 관계를 동소체라고 합니다. 화합물은 2가지 이상 원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해서 물, CO2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화합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제 화합이 되어 있는 화학 물질, 화학 원소가 서로 화합되어 있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알 수 있으시겠죠? 자, 혼합물은 그냥 2가지 이상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뭐 소금, 물, 설탕, 물, 우유, 공기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자, 순물질을 확인하려면 녹는 점을 측정하면 됩니다. 자, 물의 녹는 점 0도씨. 소금에 녹는 점이 있을 겁니다. 일정합니다. 불순물에 섞여 있으면 자, 일정치 않겠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 물 같은 경우에는 100도씨에서 끓지 않습니까? 만약에 물이 100도씨에서 안 끓어요. 그러면 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 이쪽 부분은. 고체와 액체는 어떻게 고르면 됩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흙탕물인데 2개를 분리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체에다가 걸러버리면 흙은 위에 체에 걸릴 것이고 물만 빠지겠죠. 그럼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체와 액체를 분리시키고 싶다. 그러면 필터로 거르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안 그러면 증류를 하면 됩니다. 자, 흙탕물이 있어요.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뿌옇게. 걸르고 싶으면 이거를 끓입니다. 불로 활 끓여버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따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
이제 차갑게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로 빠지겠죠. 그러면 흙은 안 끓으니까 안 나오고 물만 빠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증류라고 하죠. 액체와 액체도 이 끓는 점 차이로, 자, 끓는 점이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 예를 들어서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소주라고 하죠. 여기서 에탄올만 빼내고 싶다라고 하면 두 물질의 끓는 점이 달라요. 얘는 79도씨 약 100도씨죠, 물은. 그래서 한 85도씨로 끓이면 물은 안 나오고 알코올만 따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방치원으로 모으면 알코올만 빠지게 되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물. 그래서 액체와 액체도 이런 증류를 이용해서 이제 걸르기도 합니다. 고체와 고체는 재결정, 용해도 차이로 인해 갖고 섞여 있어 갖고 막 꺼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 통 안에 소금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언제 그 알갱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꺼내낼 겁니까? 그래서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흙은 안 넣고 소금만 넣을 거 아닙니까? 흙탕 물이 됩니다. 흙채로 필터로 걸러버립니다. 그럼 빠지는 건 뭐가 됩니까? 소금물이 되겠죠. 이거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만 날아가고 소금만 남겠죠. 이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소금물을 끓여갖고 다시 결정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어렵지 않아요. 기체와 기체는 뭐 흡수법, 어떤 기체만 흡수하는 이런 뭐 활성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쪽 부분은 좀 이제 중요합니다. 물질의 상태라고 해서 물질은 자, 세 가지 상태를 띱니다. 어떤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액체, 기체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자, 모양과 부피가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어떤 걸로 보면 되냐면, 자, 분자입니다. 동그라미가 분자라고 할게요. 분자가 한 3개가 있는데, 더 많이 그릴게요. 고체는 예, 지들끼리 꽁꽁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꽁꽁꽁. 에서 붙여 있고 다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응집이 돼갖고 안 움직여요. 자, 고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소금 고체, 얼음 고체. 막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자, 이런 식의 형태를 고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부피가 있고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고 일정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고체라고 하고 온도를 좀 올리면 얘네들이 덥고 짜증나니까 서로 좀 끊어버려요. 액체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자, 분자. 근데 분만 쓸게요. 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연결은 되어 있어요. 흐물흐물 연결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뒤집으면 물통에 넣고선 뒤집으면 모양이 출렁출렁 움직이고 바닥에 엎으면 쏟아지겠죠. 그렇지만 물은 물이고 이게 끊어지진 않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한 사람끼리만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울너울 움직이긴 하지만 끊어지진 않아요. 이게 액체 상태입니다. 너무 온도를 올리니까 더워서 좀 녹은 거예요. 자, 기체는 뭔가요? 다 끊어진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멋대로 공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걸 기체 상태라고 하고 다 끊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자, 모양과 부피가 있으며 분자 간의 인력이 강하다. 액체, 모양은 변하나 부피는 5개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일정하죠. 기체는 뭡니까? 다 일정하지 않아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아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 서로 떨어지고 부피를 키워버리죠. 자, 그래서 얼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물, 액체는 얘는 수증기입니다. 다른 물질도 전부 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띱니다. 용접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철도 가열하면 녹고 더 가열하면 그 철 증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쇠도 전부 다 이 3상태를 띠죠. 다시 온도를 낮춰버리면 그 녹았던 철이 굳어서 다시 고체가 돼버리죠. 자, 모든 물질은 3가지 상태를 띠고 자, 온도를 올리거나 이쪽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온도를 올리면 됩니다. 아니면 압력을 낮추면 돼요. 자, 고체가 왜 다 자기들끼리 손을 잡고 있냐면 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중에는 대기압이 있죠. 서로 막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어있기 싫은데 원래 분자들도 붙어있기 싫어해요.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서로 조금 나요. 더 낮아지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지금까지 온도를 올려야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끓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압력을 낮춰버리면 더 빨리 이제 기체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산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죠. 밥이 설익잖아요. 100도씨에서 끓어야지 맛있는 밥이 되는데 어떻게 되죠? 더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는 겁니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여야지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압력밥솥이 나오는 거죠. 압력밥솥은 압력을 더 높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100도씨에서 끓여야 되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한 110도, 120도에서. 그러면 더 많은 압력을 가해주고 높은 온도에서 끓이기 때문에 더 맛있는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물질의 상태와 온도 압력 간의 관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이것도 다 배웠어요. 우리가 뭐 초중 학교 나오면서 다 배웠는데 한 번 더 볼게요. 자, 고체부터. 고체에서 액체가 돼요. 녹죠? 그걸 우리가 융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됩니다. 굳어버려요. 응고라고 하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기화, 기체화 됐다.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액화됐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잘 이제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갑니다.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가요. 그걸 우리가 둘 다 승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승화라는 말 약간 생소하신 분들은 이 용어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드라이 아이스. 자, 이건 뭐냐면 CO2 얼린 겁니다. CO2 얼린 건데 CO2는 원래 자, 제가 내쉴 때 CO2가 좀 나와요. 근데 기체잖아요. 원래 평상시 상온 상태에서 기체여야 되는데 이 아주 압력을 세게 줘갖고 낮은 온도에서 압력을 세게 줘서 고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게 드라이 아이스 아닙니까? 그거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기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 아주 센 힘에 의해서 고체가 된 거죠. 근데 그걸 다 꺼내놔요. 그러면 나 기체로 바뀌어야겠네. 액체로 고쳐서 갈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기체로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고체가 돼버린 거야. 근데 나를 막는 힘이 없어졌어. 그럼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오는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가 막 올라오죠. 이렇게. 그게 다 CO2입니다. 자, 상태 변화에 따른 열은 뒤에서도 한 번 더 볼 거지만 미리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될 때 열을 가해줘야 되죠. 근데 이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물을 기준으로 할게요. 물이 언제 녹아요? 0도씨에서 녹죠. 언제 얼어요? 0도씨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이 0도씨라는 이 온도는 물을 얼게 할 수도 있고 녹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잡열이란 뭐냐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만 변화할 때 필요한 열을 이야기하고, 자, 이게 뭐냐면 자, 0도씨에서는 둘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고체와 그러니까 얼음과 물. 그런데 자, 고체 얼음이죠. 0도씨에서 액체 0도씨. 변화시키려고 할 때 단순히 자, 뭐가 필요하다. 그냥 가열할 때 뭐 이제 원래 이제 물이 비열이 1g에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 필요해요. 1칼로리 필요한 게 아니라 잡열이란 상태를 변화할 때 필요한 열입니다. 여기서는 80칼로리 per g이라는 열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열을 필요로 해요. 한마디로 같은 온도입니다. 얼음을 녹이려고 할 때 1g당 80칼로리라는 열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액체 100도씨입니다. 팔팔 끓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기체 수증기로 날리려고 합니다. 이때는 539입니다. 1g당. 상당히 많은 양의 열을 필요로 하죠. 이게 얼마나
많은 열이냐면, 자, 그냥 물이 이제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물이 20도입니다. 액체입니다. 이거를 그냥 40도까지 올리려고 해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이제 100도씨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미지근한 물에서 40도 뺄게요. 100도씨까지 올리려고 하면 뜨거운 물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가스레인지에 냄비 올려놓고선 가열하면 상당히 이제 좀 오랫동안 틀어놔야지 물이 끓을 거 아닙니까? 이때 얼마냐면, 여기서 물이고 여기서 물이면 전부 다 액체죠. 같은 상태에서는 1g 1도씩 올리는데 1칼로리 필요합니다. 지금 80도 올라갔죠? 얼마 필요해요? 80칼로리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을 튼 다음에 한 20도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끓일 때까지 들어가는 에너지가 1g당 80칼로리예요. 그것보다 끓는 물을 수증기로 날려보내는 데는 얼마? 1g당 539라 그랬죠. 약 540이라고 하면 몇 배입니까? 8, 7에 56. 약 7배가 약간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 잡열이 되게 커요. 그래서 잡열이란 이제 되게 중요하고 이 소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화약제로 쓰이는 거예요, 물이. 물론 구하기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잡열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 제일 커요. 자, 그래서 잡열의 뜻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상태에서는 1g 올리는데 1칼로리 필요한데 녹을 때 80, 끓일 때, 끓여서 날려보낼 때 539가 필요하다는 거. 상당히 많은 열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물질의 성질 및 변화 볼게요. 자, 물질은 각각 성질을 띠고 있는데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띱니다. 자, 물리적인 성질은 뭔가요? 한마디로 화학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물질, 어떤 색이냐, 어디서 녹냐. 자, 물이 얼음에서 물로 녹는다고 화학식이 변하는 게 아니죠. 똑같은 물입니다. 다시 얼리면 얼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물질 그대로죠. 자, 그런 일반 화학적인 반응 변화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성질은 물 투명한 색, 물의 용점 0도씨, 빛점 100도씨, 물의 밀도 1. 정도는 얼마다? 결정 형태는 육각수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띈다. 전기는 통한다. 이러한 성질입니다. 화학적인 성질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통하여 그 물질을 나타내는 성질. 그래서 자, 어떤 물질이 화합을 해갖고 다른 물질과 다른 물질이 만나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생성이 되는 겁니다. 분해하면 또 어떤 물질로 바뀌고 치환, 복분해. 한마디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변화는 뭐냐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물질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상태와 부피가 변한다.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현상인데 설탕과 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녹아 있는 겁니다. 다시 물을 말려버리면 설탕과 물로 분리가 되겠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이 어디 변하지 않아요. 철이 녹아 쇳물이 된다. 그러면 철이 녹았다. 철을 가열시켜서 그냥 녹인 것 뿐이지 다시 굳히면 철 아닙니까? 그냥 Fe는 그대로 F인 겁니다. 소금이 물에 녹았다. 똑같죠? 얼음이 녹아 물에 녹았다. 어차피 똑같은 H2인 겁니다. 이게 물리적인 변화고. 자, 화학적인 변화 볼게요. 탄소라는 가연물이 있고 우리가 이제 숨 쉴 때 호흡에 필요한 산소가 있습니다. 두 물질은 각각의 고유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물질을 반응시켰다 CO2가 나옵니다. 아예 다른 물질이고 다른 성질을 띠죠. 연소한다, 연소를 도와준다. 얘는 뭔가요? 소화약제로 쓰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 나왔죠. 이런 걸 우리가 화학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자, 수소, 가연성 가스입니다. 산소, 주연성 가스예요. 두 개가 만나면 물이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분해해 볼게요. 하나의 물질이 쪼개지는 겁니다. 물을 전기 분해시키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고 소화약제로 쓰이는 인산암모늄을 분해시키면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와 자, 소화작용을 하는 메타인산과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예 다른 물질이죠. 얘는 그냥 연 분홍 색깔 가루입니다. 가루를 열 가했더니 이렇게 기체와 이런 이제 물과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아예 다른 물질이 되어버렸죠. 치환 볼게요. 화합물이 하나의 원소가 다른 원소와 교체되는 현상. 자, 이렇게 황산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자, 이러한 화학 물질은 서로 더 좋아하는 애들이 있으면 환승을 합니다. 환승 연애를 해버려요. 그냥 바람핍니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반응성이 큰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습니다. 자, 반응성 약한 애가 둘이 처음에는 짝이 없어갖고, 야, 우리가 반응성이 약하고 매력도 없지만 우리 두 밖에 없으니까 같이 있자 라고 해서 지금 SO4랑 H2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이 옵니다. 매력이 철철 넘치는 애예요.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너 뭐야? 너 매력도 없고 반응성도 낮잖아. 너 꺼져 하고선 바로 애가 들어가 버립니다. 한 가지 A라는 물질이 있었고 BC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B를 차버린 거죠. 그래서 A씨와 B, 수소가 떨어져 버립니다. 아연도 똑같아요. 원래 좀 수소가 이리저리 많이 좀 치입니다. 황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아연을 섞어버리면 아연도 수소보다는 세요. 그래서 수소 너 뭐야? 내가 더 매력 있잖아. 너 나가. 라고 해서 수소를 내보내버리고 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치환 반응이라고 해요. 자, 다음에 복분해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스와핑 하는 겁니다. A, B, CD라는 물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질산, 은과 염화, 나트륨이 잘 결합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둘이 사이좋게, 그러니까 두 커플이 있습니다. 사이좋게 있는데 뭔가요? 서로의 짝이 탐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둘이 잘 붙어 있었고 잘 놀고 있었지만 상대방 짝이 더 마음에 드네. 화학 반응은 왜 일어나냐면 서로 더 매력이 있고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갈아타고 반응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AG랑 CL을 만나서 AG가 CL과 만나서 염화, 은이 되고 NA와 NO3가 만나서 질산, 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갈아탔죠? 이런 반응을 해요. 자, 이것도 수산화 나트륨과 염화, 수소가 있습니다. 잘 결합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나는 CL이 좋아. 여기서는 애가 좋아서 갈아탔죠. 근데 여기서는 또 애가 좋은 겁니다. H는 또 OH가 좋아. 해서 NaCl과 물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화학 반응이 신기한 게 염화수소는 뭔가요? 이거 물에 녹이면 염산이에요. 아주 센 산이고 몸에 위험하죠. NaOH 이거 물에 녹이면 양잿물입니다. 독한 물이잖아요. 이거 두 개를 섞으니까 물과 소금,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는 뭐다? 기존의 어떠한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겠죠. 이제 물체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게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이거 손에 닿으면 안 되는데 이거 손에 닿아도 되죠. 이거 입에 넣고 닦으면 양치 잘 되겠죠. 왜냐면 주겸치약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듯이 화학 물질은 변화무쌍하게 어떠한 성질, 전혀 다른 성질이 나올 수 있게 변화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물질의 성질과 화학 반응, 우리 원자, 분자 한번 볼게요.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원자, 분자, 원수. 자, 원자는 뭐냐면 어떠한 물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포인터 펜을 쪼갭니다. 정말 잘게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정도로까지 쪼개버려요. 그게 원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크기는 10의 13cm면 나노가 10의 -9m거든요. 눈에 안 보이죠. 요새 무슨 나노 해갖고 4나노 공정, 3나노 공정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청나게 작아요. 그만큼까지 쪼갠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원자는 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쪼갤 수 있지만 그러면 더 이상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할 수 있는 원소의 기본 단위를 원자라고 합니다. 자, 원자는 또 뭘로 되어 있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자, 원자 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로 되어 있고, 실제 원자의 무게는 원자 핵이 전부 답니다. 이게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원자의 크기, 아주 작은 크기인데 이게 얼마냐면 여러분들 종합운동장 있죠? 올림픽 하는 종합운동장에 여기 가운데 점 하나가 원자의 크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자의 크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근데 무게는 핵이 다예요. 전자는 거의 무게가 없어요. 자,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잡히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쪼갤 수도 없고 엄청나게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모여 있어야지 어떠한 물질을 이루거나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손가락 하나에도 수없이 여러분들이 셀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원자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단백질 아니면 저기 뭐 손톱 같은 경우에는 뭐 칼슘이라는 이러한 원자 분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원자량은 뭐냐면 아니 뭐 화학 반응을 하거나 뭐 물질의 반응을 시킬 때 계산할 때 너무 작으니까 이거 계산을 못 해요. 계산을.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몰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수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계란 한 판 몇 개라고 하죠? 30개. 연필 한 다 써요. 12개인가요? 라고 하고, 자, 어떻게 이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 단위. 자, 이게 얼마냐면,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자, 1억이 10의 8승이죠. 그러면 1조는 얼마인가요? 10의 13승인가요? 12승인가요? 그거의 조 곱하기 조만큼.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1몰이라고 합니다. 숫자의 단위입니다. 한마디로 원자 1몰이라고 하면 원자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그러면 원자가 이만큼 개수만큼 있는 겁니다. 이거 못 세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자,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눈으로 볼 만큼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 한 몰은 무게가 12g입니다. 자, 여러분들 12g이면 어느 정도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거보다는 좀 무거울 거고, 이거 배터리 여러분들 이거 쓰는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을 겁니다. 이거 절반 정도 되는 정도? 이게 한 12g 정도 될 거예요. 배터리 절반 정도 되는. 자, 아니면 이 박스도 12g 좀 넘을 거고, 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탄소 한 몰 12g인데 이거는 뭐냐면 탄소 원자, 탄소 뭐 가루도 있을 건데 흑연 가루도 있을 건데 그거보다 더 얇은 거겠죠.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계산 문제나 뭐 화학 이야기할 때 한 몰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올 건데 한 몰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원자 또는 분자가 이만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산의 단위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자량. 그래서 탄소의 질량을 12로 정하는 겁니다. 정한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원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걸 말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암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적어보겠습니다. 탄소는 12. 보통 g으로 하고 kg이 나올 때는 kg 단위로 이제 변환시켜주면 되고 제가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소 1, 산소 16, 질소 14.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수소도 한 몰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얼마가 된다? 1g이 되는 거예요. 산소는 16g, 질소는 14g. 탄소를 기준으로 해갖고 상대적인 양을 계산한 겁니다. 이건 무조건 필수고, 자, 추가적으로 이것도 기능장이니까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원소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나트륨 23, 칼륨 39, 아르곤 40, 칼슘도 40, 알루미늄 27, 인 31, 뭐 염소 35.5.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계산하거나 혹시나 이제 문제 나왔을 때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거 방금 이야기했던 CHON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따로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쪽 원소가 들어간 이제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된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어질 수도. 그래서 필수 암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능장 화학을 공부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암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추가적으로 뭐 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굳이 암기하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황도 있고 32, 그리고 마그네슘 24.3 등등 있는데, 자, 뭐 여기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만 암기하면 충분합니다. 여기는 그냥 눈으로 보시다가 이제 문제 푸시다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앞에 CHO에는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원자량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원자의 구조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